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의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공 국회의원과 함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은 없는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패널 두 분도 함께합니다. 강전의 변호사,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 제2공항 문제입니다. 현재 제2공항 문제는 제주 최대 현안이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제2공항 추진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신공항을 짓든 기존 공항을 확장하든 되는 것이 신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상산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 성산업이 예정지로 발표된 이후 4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과 내용을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제2공항 공항의 확충과 관련되어서 추진되었던 거는 제가 이제 도의원을 2006년부터 했는데요. 2006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24시간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항공 노선을 통해서 제주의 관광의 극대화를 위해서 공항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논의가 있어 왔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서 2012년에는 뭐 대선 주자들이 이제 공약으로도 내걸었고, 결국 2015년에 이제 최종 국토부를 통해서 발표가 되어져 왔는데요. 이제 그런 경과에 의거한다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늘길을 좀 열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발표 이후에 이제 우리 도내사에서 그걸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갈등 중에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2015년 당시에 제주도와 국토부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2공항을 성산에 짓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실은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도의원일 당시였는데 이제 원지사와 이제 제주도 당국에 일방적으로 발표할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과 공감을 좀 해서 발표를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어졌고요. 그 이제 발표의 일방적 발표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에 있어서 이제 공항 부지가 적정하냐라는 적정성을 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공항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필요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도민들의 의견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국토부와 그리고 타당성 제조사 검토위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갈등이 지속적으로 되게 돼 있어서 도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을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지금 위성곤 의원께서는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다. 발표의 일방성 그리고 입지 적정한지 안 한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위성군 의원님 나오신다고 해서 사실은 예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제2공항 관련해서 좀 기사들을 확인을 해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약간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총선은 2016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기사 본 것은 2015년 11월에 우리 의원님께서 도의원이던 당시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에서 성사 내부로 제2공항 부지가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것과는 조금 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네, 환영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예, 그리고 16년도에 이제 총선에 나서면서 그 관련되어진 타당성,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해소하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예. 이후에 입장을 바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전체적 맥락에서는 사실은 뭐 같은 의미였는데요. 전체적 맥락에서 같은 의미였는데 저는 공항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혹과 여러 가지 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게 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논쟁이 초창기에는 네. 제2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성산이 적절한가? 네. 이제 입지의 타당성 논쟁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상황은 더 나가서 제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제2공항이 과연 필요하냐라는 논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라일보 창간 30주년 여론조사도 보면은 오히려 제2공항의 필요성을 이제 부정하는 내용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나 도에서 명확하게 제2공항 관련된 입장을 정리 안 해주면 4년의 갈등이 아니라 저는 10년의 갈등을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지 않으면 해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해버리면 또 다른 제2공항의 문제는 제주도의 갈등 사안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도는 입장을 이렇게 밝힌 것 같고요. 제주도 원희룡 지사께서 이렇게 공항 추진이 이렇게 미래 비전에 부적합하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저희 정부, 저희 당이 아니라 이제 저희 정부는 국토부가 저희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제주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채택하게 되어진 것은 지난 정부의 연속성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제주도의 지속적인 요구, 제주도의 공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었고요. 그 요구를 수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도 거기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폐기 의혹이 제기됐던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 ADPI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용역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주공항 확장 방안은 타당성이 없다. 하지만 반대단체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뭐 어느 정도나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ADP 보고서를 받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를 통해서 원문으로 된 걸 받았는데 제가 해석이 좀 안 돼서 번역본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항공대 컨소시엄에서 발표한 것처럼 교차 활주로 용량으로 수요 처리가 어렵고 이착륙 항공기의 동선 충돌 우려 등으로 관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ADPI 보고서의 내용은 제 기존 공항을 확충해도 충분하게 현재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년 4,500만 수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영문으로 보든 번역을 하시든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발주했던 이제 항공대 컨소시엄에서 이런 결론 자체를 무시하면서 제2공항으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고서 자체는 제가 아무리 봤지만 기존 공항을 확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영문으로는 명확하게 리얼리스틱, 프래그마틱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관제 문제하고 충돌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관제 시스템 상당히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제사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가 보기엔 상당히 모욕이 될 수밖에 없다. 충분히 기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세계에서 어떻든 간에 제일 이렇게 복잡한 공항 중에 하나, 혼잡한 공항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또 관제 애로가 존재하는 거고 1분 50초당 한 대씩 지금 현재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약 2,900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더 내려지면 그 슬롯 사이가 더 짧아질 텐데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관제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많은 비행기가 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DPI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구체적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들은 바로는 보고를 받은 바로는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방향과는 좀 이렇게 어긋나 있는 방향으로 들었습니다. 어긋난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고서 자체를 해석한 건 아니고 용역업체의 입장들이 이제 가미되면서 보고서의 내용이 좀 왜곡된 게 있고 그 슬롯 문제는 저도 공항 출입 기자였는데 지금은 동서 활주로 중심 쓰다 보니까 당연히 슬롯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남북 활주로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는 시간 최소한 60배 이상까지는 늘릴 수 있어서 충분하게 여력이 있다라는 게 ADPI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 나중에 또 논쟁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검토위원회 내용을 보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은 항공기 충돌에 대한 거는 사실 제주공항에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한번 그 항공기 충돌이 있을 뻔했던 사안이 있었죠. 신문에도 굉장히 크게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번 ADPI 보고서는 저도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갖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지금의 공항 있는 거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지금 제2공항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평행 활주로를 하나 더 이제 뭐 개설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나중에 뭐 대안에 중장기적 대안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위에 지금 용담 해안도로 쪽에 이제 마을들도 좀 도도 하수 처리장이랑 해서 그 부분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지금 우리 활주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의 공항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확충이 필요하고 ADPI 보고서를 여러 번 봤지만 결론은 기존 공항을 확충하면 충분히 2035년 4,500만 정도의 수용은 가능하다라는 게 보고서 자체의 결론은 그렇게 돼 있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 중에 아까 저는 이제 제주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민들께서도 지난 이제 한 4, 5년 동안 부동산 강풍을 맞으면서 사실은 그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도 항공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게 좋은 인재들과 좋은 사람들이 좋은 시간대에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 2015년 11월에 후보지 발표 이후에 사실은 초기에는 후보지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발이 시작이 됐는데 이 쭉 오는 과정에서 보면 기존 공항 확충안도 이제 같이 나와 있어서 사실은 최근에 용담동 주민들이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 제주 지역 그 국회의원들의 입장까지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장이 뭐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입장은 지난번에 저희가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를 한 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당의 이제 세 분의 의견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항 시설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이제 그것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되어진 도민들의 의혹이라든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과 설명 그리고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용담동 지역 주민들이 아마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바라는 게 그거 같아요. 제2공항은 건설은 뭐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기존에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부분을 그 논의에 포함시키진 말라. 왜 그 기존 공항 확장 부분을 갑자기 지금 와서 마치 대안 중에 하나인 것처럼 논의해서 지역 주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확답을 국회의원들한테 좀 입장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게 판단하는 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공항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론이 한 30%에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주도 내에. 어떻든 공항 확충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에서 6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70%, 65% 중에 한 부류는 지금 공항을 확장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30%, 35%는 제2공항 어떻든 간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든 간에 결정되었으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여론이 우리 지역사회 여론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석 안에서 결국은 제2공항, 공항을 현재의 공항을 확장하자는 그룹과 실제 성산에 하자라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 싸움 안에 세 부류 안에 혼재되어서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정책 선택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용담 주민들의 이제 피해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시 재차 피해를 강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대안은 어떤 것들이냐라는 고민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성산 지역의 뭐 이렇게 신산이나 이렇게 수산리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반대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는데요. 이 마을이 이렇게 겪는 고통이나 앞으로 제2공항이 확장되어진다라면 용담이 겪는 교통이나 연동이 겪는 교통은 비슷할 것이다. 사실은. 그러면 어느 거는 보고 어느 건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요. 전 이분들의 마음을 전부 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지난 2월 그 당정협의 결과에 보면 도민 의견 수렴하고 수렴된 내용을 뭐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 그 5개 합의 사항 중에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태석 제주도 의장이 공식적으로 제주도 의회에서 원지사한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원희룡 지사는 지금까지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도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서 공론조사라는 방법이 적절한지, 그리고 만약에 공론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사 주체가 누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제 당정협의 결과가 5항인데요. 5항에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 이게 합의된 내용이고 정부 이제 저희 당정의 입장입니다. 제주도 어떻든 간에 주체에 있어서 제주도에 확인될 수 있는 의사 구조가 결정돼서 반영을 하면 그걸 수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주도나 도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든 간에 합의에서 운영을 하고 결정을 해준다라면 이 합의는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론조사를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주체가 도나 아니면 도의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뭐 주체의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어떻든 간에 제주도가 그 입장을 정리해서 뭐 제주도가 판단해서 제주도가 직접 하든 제주도가 도의회를 통해서 하든 다른 방을 하든 간에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공론조사인지 주민투표인지 뭐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지면 결정력이 더 높아지겠죠, 사실은. 근데 지금 사실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도나 도의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정부에서 이 공론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의 추진이 공항과 관련되어진 추진은 제주도가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요구했고 중앙정부가 정책으로 수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당신들이 해달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그러면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당신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실제 만나봤더니. 그래서 국토부가 우리가 뭐 그걸 이렇게 이제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다는데 국토부 입장은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견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견지 안에서 일을 해 나가는데 제주도가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테니까 제주도가 입장 결정을 해 달라. 이게 이제 그날 회의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해 안 되는 거는 이제 그날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예. 첫 번째는 기본 계획 중단 없이 그냥 가는 것은 사실 예.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갈등만 더 일으키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 공론조사의 주체인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는 국토부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못할 거면 결국 제주 남아있는 주체는 제주도하고 제주도 의회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집행부인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께서 거부하시는 바람에 이 부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정치권이라든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런 매듭을 풀어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도의회든 도청이든 도민들의 의사를 집약시켜 오면 그 결과를 이제 반드시 존중하겠다라는 또 명백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지만 이 절차가 향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게 현재 제주도를 대표하고 있는 게 도지사인데 도지사가 그것을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주도와 도의회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지사랑 의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내 입장만 이렇게 던져놓고 난 이러니까 얘기 않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의회와 도가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제주도를 위해서 더 나은 결정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주체들인 거죠,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해왔는데 그거를 돌리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의사를 지금까지 물어봤을 때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건의서를 했고 저희가 도의회 당시에도 신공항 확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도의회에서 국토부도 찾아가고 정부 노력을 해왔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결과로 이 정책이 결정된 건데 그러면 이 정책 결정에 결정되었는데 수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면 제주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네, 알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 말은 쉬운데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 계획, 당초 계획을 제가 살펴보니까 한 2년 반 정도 지금 일정이 늦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일정은 더 늦춰질 가능성은 있지 예정대로 갈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좀 갈등 상태도 해결하고 이 인프라 확충도 추진해가고 사실상 두 마리 토끼를 좀 슬기롭게 잡을 수 있는 방안 좀 한 가지씩 좀 중대한 내용 해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서에도 있지만 단기 확충 계획은 이미 실행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고속활주로를 지금 내부에 고속활주로를 6개로 이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관제탑 관련해서는 관제탑 이설이 이제 실설계 끝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서 관제탑 문제는 일정적으로 해결하면 3,100만 정도까지는 해결한다라는 단기 계획이 성립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되어지는데 정부가 늦어졌던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떻든 간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이야기 문제 제기도 타당하기 때문에 좀 더 듣고 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방법이어서 일방적으로 뭐 그냥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저는 이게 한편으로 갈등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 안에서 건전한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제주도의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 저는 좀 더 이성적이고 이런 대화 토론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그런 토론의 과정 안에
지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군사작전이 아니면 무엇인지 지금 도민들의 의견 듣겠다, 뭐 가져오면 하겠다라고 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계속 진행하겠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국토부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토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는 좀 우리 도민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냥 어쨌든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론조사 부분에 있어서도 뭐 우왕좌왕한다고 지금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가 정부에서 제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려면 사실은 지금 제주도 출신의 국회의원 세 분께서 조금 더 이제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뭐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우리 반대 대책위에서도 ADPI 보고서를 요청을 했고 그걸 어떻든 간에 이제 내려놓게 했고 검토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하고 이런 절차들을 저희 이제 의원들이 나서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이제 우리 지역 현안이 사실은 이제 성산에 있고 우리 제주도민의 문제인데 일방의 어느 쪽 이야기를 손들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유가 그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했으면 고맙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고 또 의혹이나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보고 싶은 예. 게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본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견이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국토부가 저렇게 계속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우리 그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기본 계획이 지금 잠깐 중단을 해달라 이런 의견을 밝히신 적은 있는 것인지 이미 프로세스를 지금 제주사 검토위원회가 진행되어진 것은 전제 조건이 기본 계획을 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 하기로 되어진 합의 사항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는 좀 진행이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 대표님 뭐 혹시 저는 묘안은 아니고 이제 중간 보고의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성산에 공항이 생기면 제주공항에 있던 국제선 다 옮기고 100%, 국내선을 50%를 옮길 건데 그러면 사실 한경면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국제선 타러 가거나 아니면 국내선 타러 가려면 2시간 걸리거든요. 사실 이런 좀 불합리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기본계획 중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기본계획 중단을 몇 달 시키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타당성 재검토위원회가 어쨌든 사회적 합의 모델을 좀 만들어서 거기서 결론 나면 그 결론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저는 오히려 늦었지만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이제 계획대로 가버리면 6월에 기본계획 발표하고 뭐 9월, 10월에 고시돼 버리면 이 싸움은 또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이 가장 적기라고 보여진 거죠. 항공정책심의위원회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심의위원회가 최종 의결을 아마 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가장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존 공항과 새로 만들어진 공항 간에 뭐 국제선을 띄울 것이냐, 국내선을 띄울 것이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기존 공항으로 다니고 LCC는 뭐 제2공항으로 다니고 아니면 이제 기존 공항 대한항공 아시아나 2개에 LCC 몇 개를 여기다 붙이고 해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문제들은 좀 해소가 되어질 거라고 보아집니다. 일단 중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주사에 또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상황.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우리 도의 의견을 어떻게 제출하는가가 과제인 거죠. 사실은 지금 앞서 얘기한 저희 당정협의 결과 마지막이 사실은 그 내용을 거기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도와 도의회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네, 제2공항 주제는 일단 마무리하고요.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제주 현안들도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지난달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 연내 국회 처리 좀 불투명합니다.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 4월 4일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국회가 정상화만 되면 이건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럴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이 매우 이렇게 불투명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공안검사 출신의 이렇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이제 당을 리더하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당을 이렇게 계속 오른쪽으로 그래서 자기 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계셔서 좀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좀 풀어지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부 여당의 예. 여당은 뭐 일정 부분 할 역할이 없습니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개혁 입법이 이제 상당히 많이 무산됐는데 저는 모든 책임을 다 자유한국당에 떠넘기는 건 상당히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주도적인 정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해나 보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미 좋은 시절 다 지나버려 가지고 내가 보기엔 지금 제주도 현안을 비롯해서 다른 현안들도 마찬가지로 과연 그 국민의 뜻대로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이제 의문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6단계 제도 개선 핵심적인 내용도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제주의 공약,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동북아 환경 수도의 꿈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6단계 이후에 근본적으로 최소한 자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 재설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6단계 제도 개선은 제주도가 마련한 안을 이제 정부가 추인해주고 추인되어진 것을 이제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을 절차를 거는 거니까 제주도민의 총의가 다 모여졌다고 생각을 되어지고요. 제주도 전반에 대한 검토, 제주도가 평화 인권으로 섬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개혁 입법을 하기 위해서 무단 애를 쓰고 사실은 예전에 뭐 이렇게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이제 운영위 업무 보고에 나간 적이 없었는데 조국을 내보냈습니다. 사실은 조국을 내보내고 그 당시에 이제 민생 법안을 뭘 얻었냐면 건설산업안전기본법, 김용균법이라는 법안을 얻었죠. 그래서 조국과 김용균법을 버터했는데 지금은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행정과 절차를 가지고는 행정을 통한 집행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개혁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입법 작업이 필요한데 입법 작업을 저쪽에서 동의 안 해주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나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좀 함께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 저희들 그 제주의 오랜 현안 중에 하나 행정시장 직선제. 네. 제주도 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제주도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 3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 의회에서는 주민투표에서 상당히 갈등만 생기고 이래서 아마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 지역 사회도 행정시장 직선제는 다음 지방선거에 도입하자는 총론에는 동의하는데 방법에서 주민투표를 할지 말지 의견이 갈려서 이것도 조금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이제 이걸 도와 의회가 결정을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 요청을 뭐 이렇게 우리 부처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에게 의원 대체 입법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진행이 전혀 안 된 거죠. 사실은
지금 제주도와 도의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고 국회로 넘어 있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법안 이렇게 동의안 관련 처리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검토 없이 던졌고 또 제주도의회는 또 그거를 동의안을 가결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학회나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나 협의를 해보면 직선제로 오면 바꿔야 될 많은 정부의 관행들을 너무나 많이 바꿔야 돼서 사실 수용하기 힘들다. 그럴 거면 오히려 그냥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들고 오면 대통령께서 헌법 초안을 공개해서 헌법안을 공개했던 내용 중에 정말 분권을 강화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많은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이것을 태우면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결을 해놓으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저는 이게 결국은 왜 행정시장 직선제를 요구하게 되어지냐면 결국 지역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더라는 거죠. 주민들의 정책 수용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도지사의 권한은 훨씬 더 높아져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분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 분권을 정상적인 절차로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분권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상한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도에서 검토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 던졌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저는 그 말씀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도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도의회로 넘어갔고 도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도의원들께서 이걸 다 검토를 하셔갖고는 이제 통과가 된 것인데 지금 그렇다면은 그 위성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어쨌든 도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될지. 예, 저는 이 행정시장 직선제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게 맞는 선택이냐 했을 때 시장이라도 직선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치에서 가서 보니 실제 행정시장 직선제를 만드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저는 이 결론에 도달했고 그것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그 관련 행계위에서 보낸 안을 그냥 해서 제주도의회로 송부를 해버린 거죠. 저는 그때 그런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계위로 넘기기 전에 제주도가 실제 행안부도 만나보고 정부 부처와 협의도 해보고 비치 쪽과도 협의도 해보고 실제 가능한 여부를 타진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되어지고 던져졌고 그게 던져지니 제주도의회도 어쩔 수 없이 그걸 가결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행정시장 직선제 이렇게 노력할 거면 노력하지 말고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권고사항입니다. 그걸 의무화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건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격 있는 자치권 부활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제주도는 평균 자치도에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같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이 좀 필요하고 그게 반드시 입법화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사실은 이렇게 관련한 이제 법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도와 도의회 이렇게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의사가 계류돼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 때 이런 모든 것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그리고 신설 그리고 폐지
이를 전부 다 제주특별법으로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공약을 내놓았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4.3 특별법 개정도 당면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내용 중에 군사재판 무효화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은 원래 71주년 내년 4월에 총선도 있고 72주년이 됩니다. 예.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4.3 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 통과 혹시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공안검사 출신인데 공안검사들의 일반적 시각과 견해가 사실은 4.3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당을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이제 극우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협상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되었는데 사실 논의를 못하고 말았거든요. 결국은 저쪽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저희 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쪽은 적극적으로 이걸 개정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당론이 결정돼 있지 않아서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계속 미뤄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인데 설득이 되더라도 사실은 당론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여의치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4.3과 관련되어서는 지난해 이제 대통령께서 70주년 추념식에 참석을 했고 그래서 이제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선포를 하셨고요. 또 이낙연 총리가 원래 참석을 하셔서 도민이 대타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당도 이에 맞춰서 열심히 해 나갈 거고요. 원래 이제 다들 이제 만족하지는 않지만 국방부하고 경찰 수뇌부가 어떻든 간에 4.3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건 역사적 많은 진척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씩 전진해서 4.3 특별법을 만들어내겠고요.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 쪽에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법무부 쪽을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통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남아있는 방식은 그래도 4.3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과거사, 특히 여순 관련된 특별법이 이제 제정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4.3과 여순 또 기타 과거사와 연대해가지고 국회를 마지막까지 이제 압박해서 올해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는 구체적인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지 표명만 가지고는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그래도 4.3이 제일 받기 쉬운 법안입니다. 여순 법안은 더 받기 어렵고요. 다른 이제 법안들은 더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성격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저희 입장은 진화입법이라고 해서 진실화해위원회법을 하자라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당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렇게 묶어서 가면 아예 진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4.3 특별법 하나를 뚫자 뭔가를 하나 뚫었는데 제일 뚫을 수 있는 게 사실은 4.3법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4.3 특별법은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 문제만 얹어놓으면 되는 거고 다른 법들은 이제 새로 진상규명부터 하자라는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저는 이제 연대를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께도 우리 4.3 특별법 먼저 해내고 이게 열리면 다른 법률도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들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의지 표명으로는 안 되고 예. 구체적인 입법의 실적으로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영리병원 언급하고 넘어가죠.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서 이제 허가 철회, 그리고 최근에는 사업자가 사업 철수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해결되는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그 영리병원 금지 정책, 정부 여당의 뭐 책임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제주 영리병원 사태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책임. 예, 저는 영리병원에 대해서 중앙 정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그거보다 이제 지방 정부가 제주도가 더 책임이 크지만 중앙 정부도 책임이 있고요. 왜냐하면 중앙 정부가 영리병원 정책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정부의 이렇게 승계를 받은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책도 함께 그 정부에 넘어온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영리병원이 결국은 이제 허가 되어졌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건축 인허가 당시에 사실은 이 정책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건축 인허가를 이미 내어주고 2007년도에 이 정책인 경우 2007년도에 선진화 테스트베드로 우리 영리병원이 규정이 되었고 그 선진화 테스트베드 과정이 쭉 진행되어서 2015년에야 이제 병원 개설 허가가 이제 건축 허가가 들어왔는데 그때도 사실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정책 결정을 사실은 미루어두어서 이런 결정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JDC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함께 모여서 의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서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고요.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평가 그리고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한 40초 정도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국민들께서 만들어준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인데 그만큼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일을 해왔는데 국민들 마음에 썩 들게 좋은 성적표를 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선거 과정까지 남아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고 지금 어려워하는 경제 문제 해결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제 결국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 국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의석수가 중요한데요. 실제 해보니까 이 129석을 가지고는 실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없어서 더 많은 의석을 통해서 그런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런 의무감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통해서 실질적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성군 의원과 패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